눈에 핏발이 서도록. 다리에 피가 쏠리도록. 잠 한숨 안 자고 쓴 내 자소서. 하지만 나만 사랑하는 내 자소서. 이젠 기업도 사랑하게 해주겠다. 누가? 이 다스베이더가. I'm your father. 예, 여러분. 기업은 잘 몰라도 개그는 좀 아는 MC 이상준입니다. 하고 싶은 건 다 해야 되는 예비 취준생 박쌤입니다. 올해도 여전히 취업시장에서 푹푹 절여지고 있는 강민혁입니다. 다시 쓰며 배우는 이력서, 자소서 더 잘 쓰는 방법 다스베이더 3월 특집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4월 봄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샘 씨는 이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봄이 다가오는데. 아 이제 벚꽃이 곧 피잖아요. 예. 그래서 너무 설레요. 아, 벚꽃이. 네. 벚꽃은 왜 매년 이렇게 4월이 되면 이렇게 설렐까요? 그러니까요. 예. 항상 학생 때는 중간고사 시즌에 항상 벚꽃이 폈고 네. 네. 선생님, 이렇게 봄바람이 이렇게 살랑살랑 불어오는 날이면은 학생들이 아무래도 이제 뒤숭숭할 것 같아요. 예, 그런 취준생들에게 따끔한 뭐 충고 한마디나 아니면 뭐 해주실 이야기가 있습니까? 네. 뭐 이맘때쯤 되면은 이미 지난 2월 말 3월 초에 지원했던 기업들의 결과가 나오면서 몇 번 광탈 당하고 난 아닌가 보다 하반기를 준비해야겠다 해서 벌써 취업 시장을 떠나시고 우리 세미 씨처럼 벚꽃을 즐기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포기하기엔 이르다. 그리고 악착같이 공채를 버티셔야 또 역량도 개발되는 거기 때문에 이 시장을 지금 떠나서는 안 됩니다. 다음 시즌을 위해서라도 악착같이 지원하셔가지고 본인의 가능성이 어디까지인지 스스로 점검하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역량을 쌓아주시면 내년도의 벚꽃은 분명히 즐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여러분들이 다 잘 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요. 예, 내년에 이제 벚꽃을 직장인으로 즐길 수 있게끔 저희가 지금부터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강쌤의 애정어린 지도를 받을 자소서 프로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강주은, 학력 경북 소재 4년제 졸업, 식품생물 전공, 아동가족학 부전공을 했어요. 그리고 동대학원 석사 졸업을 했어요. 아동가정학과 발달심리학 전공을 했네요. 나이는 29세, 지원기업은 오리온 생산관리. 향후 지원하고 싶은 기업은 CJ제일제당 프로세스 엔지니어 직무. 경험 경력은 학점 4.3점 만점 중에 3.53점. 토익 스피킹 레벨 6, 사회조사 분석사, 한국사 1급, 식품기사, 청소년 상담사 2급, 운전면허 2종. 삼성 드림클래스 캠프 수학 강사, 개인 수학과의 동아리 임원, 해외 봉사활동 필리핀, 중국, 베트남에서 했고요. 석사 때 한국교육개발원 주관 교육 컨설팅 사업 연구 보조원도 했어요. 생활과학 분야 학회지 편집 강사도 했고요. 학부 졸업 팀 프로젝트 수상도 했네요. 고민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학부 전공과 석사 전공이 상당히 이질적인데 장점이 될지 단점이 될지 고민입니다. 석사 부분을 아예 빼는 게 나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대학원 진학 후 본전공으로 취업하려고 하는데 나이가 좀 걸립니다. 광탈의 원인이 나이였을까요? 올 상반기에 오리온에 지원한 강주은 학생의 프로필이었습니다. 예, 선생님 어떻게 보셨나요? 이걸 참 뭐라고 얘기 드려야 될지. 왜냐하면은 우리 지원자는 참 열심히 했어요. 근데 일관되지 않은 그러한 커리어를 본인 스스로도 이미 느끼셨겠지만은 쌓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우리 지원자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발목을 잡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최선의 선택일지 참 조심스러운데 빨리 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쪽으로 좀 더 선택과 집중을 하실 것인지. 그래서 궁금합니다. 저도 어떤 선택을 할지. 그래서 일단 뒤에 제가 세부적으로 갖고 있는 고민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드려볼 테니까 올바른 좋은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고민은 학부 전공으로 취업하려고 하는데 대학원을 졸업하다 보니 나이가 많은 게 걸린다고 합니다. 예. 광탈의 원인이 나이는 아니었는지 궁금하다는데요. 어떤가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나이는 29세인데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고민이 굉장히 복합적인 게
학부 전공을 살려가지고 생산관리나 이제 프로세스 엔지니어로 지원한다라고 하면 아동 가족학이라는 부전공 플러스 대학원 석사의 전공은 사실 크게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석사 부분을 아예 빼는 게 나을까요? 라고 지금 물어보셨는데 근데 이걸 빼버리게 되면 지난 2, 3년간의 그 공백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어려워지고요. 그리고 사기업에 지원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건 나이도 있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그 공백기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가지고 가감점이 붙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석사 부분을 아예 빼버리게 되면은 이제 말 그대로 공백에 대한 감점이 좀 많이 들어갈 것 같고, 근데 만약에 석사를 넣어버리게 되면은 이제 생산관리 분야 지원자로서 봤을 때 너무 무거운 지원자가 돼버리거든요. 그리고 연관된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이 더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애매하다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좀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그럼 석사 부분을 아예 빼는 게 나을까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빼는 것보다는 넣으시는 게 맞으실 것 같아요. 그게 덜 감점을 당할 것 같아요. 넣는 게 낫다. 네. 그리고 지금 나이를 물어보셨잖아요, 그렇죠? 네. 나이도 물어보셨는데 그럼 반대로 이제는 대학원 진학 후에 본 전공, 그러니까 이제 아동가족학을 바탕으로 이제 지원하게 되면 나이가 걸립니다. 이제 광탈의 원인이 나이였을까요? 라고 이제 물어봤단 말이에요. 근데 요거는 제가 봤을 땐 또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석사 나이라고 한다면은 나이 때문에 필터링 된다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근데 아니 전화를 때려가지고 전화로 얘기하고 싶은데 지원의 폭을 좀 넓히는 걸 좀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공공기관 우리 지원자가 이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교육과 관련된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신 것 같은데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 나이에 대한 부분이 제한이 없기 때문에 약간 공공기관도 좀 병행하면서 지원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계속해서 뭐 이야기를 해보겠지만은 주은 학생의 자소서는 이따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예, 취준생 통신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칭 취준생 통신원 세미 씨가 이제 네. 오늘은 어떤 소식을 또 가지고 오셨나요? 네. 지난해 오리온의 영업이익률이 17.7%로 반도체 업계보다 높았다고 해요. 전통식품 산업에서 이런 결과를 낸 거는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하는데요. 기업의 영업이익률이 취업시장엔 어떤 영향을 주는지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일단은 뭐 식품산업하면 보통 영업이익률이 5% 내외거든요. 근데 이렇게 두 자릿수만 돼도 엄청난 건데 뭐 17%라고 하니까 사실 굉장히 경이적인 수치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저도 뭐 신문을 좀 찾아봤더니 뭐 재고 관리라든지 원재료 구입이라든지 원가 절감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식품 산업은 원래 이제 신제품을 출시하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한 경쟁 우위 요소인데 그런 부분들과 이제 해외 현지화 전략 등등등 해서 관련된 사업 전략이 좀 유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이제 꼬땡칩? 호박칩 예, 그게 이제 초코 맛이 참 맛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못 먹어봤어요. 저도 많이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 갑자기 그 얘기 어쨌든. 예. 그럼 이게 취업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지원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럼 이러한 좀 높은 목표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또 그런 부분들을 많이 강조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렇다고 해가지고 또 그렇다고 그 채용 규모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진 않아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국내 사업 비중이 어차피 30%대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인도 시장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중국이라든지 해외 시장이기 때문에 막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그때 공고가 나왔을 때 뭐 지원을 좀 해주신 건 좋지만은 어쨌든 이런 목표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우리 지원자의 어떤 기여 의지 그런 걸 좀 강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오리온에 관해서 찾아와 보니까 인적성에 관한 얘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네. 인적성, 난이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뒷사과 비교했을 때 뭐 어떤지도 궁금해 하더라고요. 네, 일단 뒷사세 비해서는 문제 수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시간 자체가 좀 짧은 거라고 제가 알고 있고요.
인성은 10분 정도. 뭐 이 부분은 시간에 대한 압박이 크게 없는데 문제는 이제 적성에 대한 부분이 12분에 이제 50문제 정도를 풀는 경우도 좀 있더라고요. 이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좀 부담을 가질 수 있어요. 왜냐면 빨리 푸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은 정답도 중요하지만 난이도보다는 정확하게 빨리 풀 수 있는 그런 연습을 좀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네. 궁금증이 다 해결됐습니다. 예. 지금까지 취준생 통신 확인해봤고요. 이젠 오늘의 자소서 다스베이더가 꼽은 문제 항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항목은 2번입니다. 다른 사람들과 구분되는 본인만의 차별화되는 강점이나 경쟁력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기술하시오입니다. 태민 씨, 이 문항의 평가 의도는 뭘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문항의 평가 의도는 나만의 경쟁력이 무엇이고 그 경쟁력이 이 직무에 잘 발현될 수 있는지 파악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것도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여기 나와 있는 내용 그냥 다르게 표현하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평가 의도니까. 예. 맞아요. 원래는 문제 안에 답이 있는 거기 네. 때문에 문제를 뭐 정확하게 해석하셨으니까 당연히 정답이고요. 근데 이게 자기소개서라는 게 항목만 보면 안 되는 게 다른 항목에 어떤 게 있는지를 좀 봐줘야 돼요. 그래서 다른 항목, 1번 항목에 이미 이제 지원 분야와 관련해서 전문가로 발전하기 위해서 어떤 역량을 준비해 왔느냐 해서 직무 역량에 대한 부분이 이미 1번 항목에 나와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역량 중에서도 강점, 뭐 예를 들어서 뭐 직업기초 능력이라든지 공통 역량에 해당되는 그런 강점들을 좀 강조해 주시면 좋은 거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원 직무에 도움이 되느냐 그런 부분 잘 표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첨삭을 해볼 텐데요. 총 2개의 문단입니다. 첫 번째 문단 첨삭해 주실까요? 새로운 생각을 표명하는 능력. 일단은 좀 어색해요. 어떤 게 어색한가요? 새로운 생각을 표명하는 능력. 약간 뭐 초능력자 같기도 하고. 예. 이 표명하는 능력인데 표명 이런 단어를 좀 잘 쓰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저는 조금 어색하다는 느낌이 좀 드는데 새로운 생각을 잘 표현한다 약간 뭐 이런 것인지 표현해서 주장한다라는 거에서 표명한다라고 하신 건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표현이 좀 어색합니다. 저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전반적으로 좀 아쉬운 게 연구 보조원에 불과했지만 책임 연구진께 기존의 지면 설문지가 아닌 구글 서베이 진행을 제안했다. 이게 행동 노력인 거잖아요. 요 부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상황 설명과 다 결과와 본인이 깨달은 점이란 말이에요. 전반적으로는 지금 이게 왜 강점이고 그리고 이게 진짜 강점이 맞는지 본인 노하우가 뭔지 그런 부분들이 좀 표현이 좀 안 됐던 게 좀 아쉽습니다. 네. 첫 번째 문단 첨삭해봤는데요. 하나의 사례를 처음부터 끝까지 담았습니다. 이렇게 한 문항에 여러 개의 사례를 넣는 방법은 어떤가요? 강조하는 게 새로운 생각을 표명하는 능력인데 연구 보존할 때도 발휘하고 또 다른 경험에서도 발휘하고 뭐 아마 이제 그런 걸 질문하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꼭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는 게 강점이라는 것은 한 가지 사례에서 명확하게만 나와도 괜찮거든요. 그래서 너무 부담감을 느끼진 마시고요. 글자 수가 짧으니까 한 가지 사례를 넣으시되 행동 중심으로 강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으면 또. 사실 제가 봤을 땐 완벽해 보였거든요. 행동 중심으로 풀어내야 된다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하면 좋을까요? 이 구글 서베이 진행을 제안을 뭐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왜 했는지, 많은 랑 방식이 있었는데 왜 하필 구글 서베이 진행인지 이런 걸 얘기하시면 좋겠죠. 여기 뒤에 보면 새로운 생각을 창피하거나 틀렸다 생각하지 않고 표현하는 저희 장점이라고 했잖아요. 네. 이건 장점이 아니에요. 아 그래요? 아니 새로운 생각을 맞아요. 창피하거나 틀렸다 생각하지 않고 표현했는데 틀린 거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거 눈치 없는 게 돼버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좋은 측면으로 표현하려고 한 건 제가 충분히 이해했어요. 분명히 좋은 점일 건데 이렇게만 표현해 버리시면 이게 약간 본인이 할 말은 자기 맘대로 한다라는 느낌으로 오히려 해석이 돼버리기 때문에 조금 그 상황에 맞는 특히 이제 새로운 생각을 표명한다는 건 창의적 아이디어를 제안한다는 건데 기존 상황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또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이렇게 또 제시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데 너무 지금 이렇게 본인 생각만 잘 얘기한다 이렇게 적어버리니까 좀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럼 첫 문단에서 이것만 고쳐도 합격에 조금은 다가갈 수 있다 싶은 문장이 있다면 꼽아주실까요?
네, 아까 얘기했던 기존 지면 설문지가 아닌 구글 서베이 진행을 어떠한 이유 때문에 제안했습니다. 요것만 좀 보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소제목 이야기도 해봐야 될 텐데 주은 학생에서는 첫 번째 소제목은 아까 이야기해 주셨지만은 다시 한번 또 얘기를 해주실까요? 어떤가요? 네, 일단 본인이 어떤 역량을 강조할 건지를 소제목으로 적으셨기 때문에 그런 측면은 괜찮은데 새로운 생각을 표명한다라는 게 좀 어색해서 요걸 좀 더 좀 뭐랄까 익숙한 단어로 바꾸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 정도로 힌트를 드려볼 테니까 두 분이 한번 작성 한번 해보시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되셨어요? 되셨나요? 아, 네. 예. 어떤 뭐 자신 있습니까? 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일단 이 해볼게요. 표명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를 잘 못 봤는데 제가 고치려고 해보니까 표명이 참 좋은 단어구나 라는 생각. 아, 저 정말. 아니요, 일단 해보세요. 일단 해보세요. 예, 일단 해보세요. 예. 아, 저는 표명 뭐 표현에만 중점을 두지 않고 아예 싹 다 바꿔버렸습니다. 그죠? 네. 예. 틀을 깨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창출. 음. 네. 뭔가 새로운 생각을 표현하는 능력. 이것도 능력일 수가 있는데 그렇게 와닿지 않는 능력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좋습니다. 또 예. 저도 비슷한데요. 예. 요거 표명이라는 것만 바꾸긴 좀 힘들어서 독특한 창의력을 만들어내는 능력이라고 이렇게. 둘 다 뭐 예. 나름 그래도 범위 안에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일단은 제가 봤을 때 여기 표명이라는 단어 제가 지금 여기 지금 사전 찾아봤더니 의사나 태도를 분명하게 드러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뜻으로 봤을 때는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근데 제가 자주 쓰는 어구를 좀 보니까 그 어떠한 좀 중대한 결정과 관련해서 본인의 의사를 표명하다 아니면 뭐 사의를 표명하다 이런 식으로 자기 상황에서 주도적으로 본인의 생각을 드러내야 되는 측면에서는 표명이라는 단어가 맞는데 이 새로운 생각을 표명한다라는 게 사실은 본인이 주도적인 상황은 아니고 팀 내에 필요한 아이디어에 대한 어떤 견해를 좀 더 밝히는 정도의 수준이기 때문에 표명이라는 단어가 제가 보기에는 좀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되게 엄격하게 이제 얘기한 걸 수도 있는데 약간 어색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표현을 썼고요. 틀린 표현은 아니다 하지만 자주 쓰기거나 공감하기에는 조금 어색한 표현은 맞는 것 같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문단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선생님이 두 번째 문단도 첨삭을 해주시겠습니다. 자, 8개 부서가 협력해서 학회지를 발간하는 업무를 맡은 적이 있다. 본인 역할이 있었을 거고요. 다양한 부서와 인원이 동원된 만큼 여러 변수가 존재했겠죠. 학회지 출판 기간 엄수하기 위해서 이에 항상 대비해야 했고요. 상황 설명이 지금 끝나지가 않네요. 저는 작업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분리하고 출간 과정을 재배치하는 등 신속한 상황 대처 능력으로 작업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분리하고 출간 과정을 재배치하는 등 이게 과연 신속한 상황 대처가 맞는지 그리고 본인 상황 대처 능력의 노하우가 뭔지 그런 부분들이 좀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뒤에 생산 과정에는 원료, 공정, 설비, 인력으로 인한 각종 변수가 발생하고 이를 대처하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상황 대처 능력은 일의 효율성 높여 도움이 될 것입니다. 뭐 이건 뭐 틀린 표현은 아닌데 본인이 상황 대처를 대체 어떻게 잘했다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게 좀 나와 있지가 않네요. 그래서 대비해야 했습니다. 여기까지를 굉장히 대폭 줄이셨으면 좋겠고요. 작업량을 정확히 파악해서 분리하고 출간 과정을 재배치하는 등 이 부분에서 본인의 좀 노하우가 좀 많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사례인 두 번째 문단을 살펴봤습니다. 만약 인사 담당자시라면 이 자소서에 몇 점을 줄 수 있을까요? 합격 점수가 60점이라면은 한 55점? 55점. 네. 예. 그래도 합격선에 가깝네요.
불합격이란 얘기예요. 불합격이다. 불합격을 방송용으로 그냥 55점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제가 봤던 어떤 그런 점수 중에서 이때까지 나온 점수 중에서도 조금 낮은 점수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거의 뭐 60점에 가까운 점수를 좀 많이 주셨는데 55점이면은 좀 많이 뭐 이거 다 이렇게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는 얘기가 솔직히 얘기하면 좀 낮은 점수를 주셨는데 세미 씨는 이제 첨삭 내용 중에 궁금한 점 없나요? 저는 아까 전에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 신속한 상황 대처 능력에 대해서 저는 뭔가 이 신속한 상황 대처 능력이 필요한 상황이 나오지 않아서 어색해 보였거든요. 이 상황 설명에 대해서 조금 더 넣고 그 다음에 노하우 어떻게 신속하게 대처했는지도 쓰면 좋을까요? 세미 씨는 방송 저희 할 때 제가 가끔씩 세미 씨를 좀 당황하게 하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 세미 씨는 프로 방송인답게 굉장히 능숙하게 그런 것들을 잘 대처하잖아요, 그렇죠? 진짜요? 감사합니다. 예. 당황 엄청 많이 하는 편인데. 예. 근데 그럴 때 본인만의 어떤 노하우가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든다면은 오늘 방송 갔을 때 강민혁 이 아저씨가 얘기하는 것들은 대부분 이제 흘려 듣자.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올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런 상황에서도 뭐 어떤 생각을 하자. 약간 뭐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어떤 그런 걸 넘어가는 본인만의 어떤 노하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노하우는 사실은 처음에는 없지만 많이 겪다 보면 자연스럽게 생존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우리 지원자도 그런 노하우가 좀 드러났으면 좋겠는데 네. 그런 부분들이 지금 표현이 안 된 게 있을진 모르겠지만 표현이 안 되면 평가자는 모르잖아요. 우리 지원자가 정말 신속한 상황 대처를 잘하는지. 근데 이제 정확히 파악하여 분리했다. 이걸 갖고 상황 대처라고 하기 어렵고요. 출간 과정을 재배치했다. 어떻게 재배치한 건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게 나와 있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신속한 뭔가 대처를 해야 하는 상황이 안 나와도 괜찮은 건가요? 앞부분에 이제 보면은 여러 변수가 존재했고 출판 기한을 엄수하기 위해서는 이에 항상 대비했다 뭐 이런 건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만으로도 일단은 충분한 것 같긴 하고요. 그럼 작업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분류했다. 작업량을 정확히 파악했다라는 게 대체 어떤 것인지 혹은 작업량을 정확히 파악했을 뿐만 아니라 계획이 틀어졌을 때를 대비한 어떤 걸 준비하는 등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보완한다든지 약간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두 번째 문단에서 이것만 좀 고쳐도 달라지겠다 싶은 문장이 있다면 꼽아주실까요? 여기서는 상황 설명을 역시나 줄이는 게 관건인 것 같아요. 그래서 8개의 부서가 협력하여 학회지를 발간 업무를 맡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8개 부서 협력 후 학회지 발간 업무 당시 이런 식으로 약간 요약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뒤에 좀 뭐랄까 글자 수에 대한 여유가 있겠죠. 네, 이렇게 자소서를 첨삭을 다 해봤는데요. 이 모든 평가는 우리 취준생 여러분들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하는 거니까요. 언짢아하지 마시고요. 잘 됐으면 좋겠다. 너 취업하면 정말 좋겠다. 이번엔 직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은 학생이 지원하는 생산관리 직무는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될까요? 네, 일단은 지원 기업의 제품에 대한 이해도 뭐 예를 들어 식품 기업이라고 한다면 식품에 대한 이해도가 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생산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데이터 분석에 대한 부분들 바탕으로 나중에 생산 계획이라 수립과 또 생산 관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들을 사전에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역량들을 좀 보여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개인의 성향으로 본다면 생산관리 직무는 어떤 성향이 맞을까요? 일단은 좀 리더십도 좀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게 그 생산관리 직무에서는 생산직 직원분들의 어떠한 업무와 연관되는 부분들을 좀 관리해야 되는 경우들도 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도 좀 어필했으면 좋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생산 계획 대비해서 생산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점검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계획적 수립 역량, 그리고 계획적인 수립에 맞춘 좀 뭐랄까 계속해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꼼꼼함, 약간 이제 그런 부분들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이번에 저희가 직접 자소서를 다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쌤이 뽑은 광탈의 원흉, 주은 학생이 쓴 자소서 문장은 이겁니다. 작업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분리하고 출간 과정을 재배치하는 등 신속한 상황 대처 능력으로 출판 기한을 엄수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세미 씨가 이 문장을 다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파악해서 분리했다, 출판 과정을 재배치했다. 이거는 문제가 없는 표현인데 이것보다는 더 구체적으로 자신의 노하우를 담으라는 거거든요. 본인 두 분께서도 상황 대처 능력이 있잖아요. 네. 이 문장을 안 고치셔도 좋으니까 본인의 상황 대처 능력에 대한 노하우가 무엇인지 뭐 그런 걸 표현하셔도 네. 인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계세요? 너무 어려워요. 계세요? 아 근데 저도 이제 어떤 뜻인지는 알겠는데 이런 출판이나 이런 뭐 학회지를 이렇게 발간하는 업무를 옆에서 본 적도 없고 해가지고 어떤 업무를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지의 내용이 없으니까 그걸 좀 찾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든 게 예를 들어서 상준 씨가 뭐 3개월 안에 계약을 한 거예요. 네. 어떤 이제 소속사랑 작품을 10개를 찍기로. 그 기간을 반드시 엄수해야 돼요. 그러면 본인이 그 10개를 찍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겠어요? 나중에 어떤 변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갑자기 뭐 스케줄이 밀리거나 아니면은 뭐 갑자기 뭐 CF가 엄청 많이 들어오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 근데 어쨌든 그 기간에 안에 10개를 찍어야 돼. 그러면 어떻게 그 10개를 배치하시겠어요? 작업량을 정확히 판단해서 그거를 배치하시겠죠. 그렇죠? 네. 근데 그렇게만 하면 안 되는 게 나중에 갑자기 일이 몰린다든지 어떤 리스크가 발생한다든지 아니면은 본인이 7개째 찍을 때쯤 됐을 때 그때 계절적으로 본인이 항상 몸이 아파오는 시즌이기 때문에 그런 걸 대비해서 어떤 걸 마련할지 그러니까 뭐 그런 정확한 이게 계획이 들어가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표현이 전혀 안 된 거거든요. 완벽히 이해가 됐습니까? 한 70%. 예. 60점만 넘으면 합격이기 때문에 아, 예. 70%만 이해해도 괜찮아요. 합격입니다. 예, 그 정도만 알겠습니다. 해도 만족해요. 예. 계속해서 저희와 함께 한다면 100%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오늘은 오리온에 지원했다가 안타깝게 황탈한 강주원 학생의 자소서를 다스베이드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유념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이야기해 주실까요? 오늘 우리 지원자에게 좀 특히나 더 드리고 싶은 게 좀 자괴감이나 아니면은 좀 자존감이 떨어지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은 나름 이제 우리 지원자가 이제 저한테 보내준 이 프로필을 좀 읽어봤더니 진짜 열심히 쓰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 이렇게까지 열심히 잘 안 읽는데 맞아요. 오늘 진짜 열심히 읽었어요. 오늘은 좀 열심히 읽었어요. 사실은 예. 중간중간에. 왜 그러냐면은 이것저것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일관성이 없다라는 게 더 우리 지원자를 좀 힘들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당장의 취업에는 엄청 유리한 건 아니지만 제가 인생을 좀 더 살아보니까 과거에 이러한 노력들을 했던 것들이 나중에 살면서 언젠가는 또 도움으로 드러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양보하시고 이제 취업 과정에서는 버릴 거는 버리시고 선택할 건 더 집중하시는 좀 그런 마음을 좀 다부지게 가져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른 지원자분들도 좀 지원 직무와 관련한 그런 스펙을 쌓았다고 해서 아 이거 내가 왜 했을까 진짜 짜증나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나중에 다 도움이 되는 거니까 좀 더 마음을 추스리시면서 좀 긍정적인 마음으로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진짜 언젠가는 다 도움이 되니까요. 너무 이렇게 실망하지 마세요. 저도 개그와 관련 없는 이제 네일 아트 자격증이 있거든요. 근데 되게 개그와 관련된 것 같아요. 관련 그 그래? 이야기하는 게 웃겨요? 개그라서. 그래요? 네. 저는 성 관련이 있는 거라고 합니다. 예. 네일 아트 컨텐츠 올려주시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관련이 없는 뭐 있잖아요. 근데 손톱 깎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남들보다 더 예쁘게 자를 수 있어요. 예. 손톱 한번. 오늘은 대충 잘랐는데. 예. 귀찮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도움이 되니까요. 예. 너무 이렇게 실망하지는 마셨으면 합니다. 샘 씨는 오늘 어땠나요? 예. 저는 이제 주은 학생이랑 나이도 비슷하고 그리고 같은 문과생으로서 좀 공감되는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강쌤의 위로의 그 몇 마디를 듣고 저도 같이 위로가 됐습니다. 예. 예. 다스베이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소서 나만 사랑하지 말자. 기업이 사랑하는 자소서. 다스베이더가 알려주마. 잘 됐으면 좋겠다. 너 취업하면 정말 좋겠다.